선생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주에 나와 있었나요? 75세 할머니셨습니다. 한 달 전 남편분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습니다. 그분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셨습니다. 2년 전 그 부부를 상담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사주를 보니 남편분이 먼저 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을 특히 조심하셔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당시 남편분은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냐며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사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기에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걸 그랬어요.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했더라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사주를 다시 보니 그 할머니는 앞으로 20년을 더 사실 팔자였습니다. 홀로 된 세월이 그렇게 깁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 없이 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먼저 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사주를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떤 사주가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지, 언제 그 시기가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주도 공유해주시면 조심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년을 더 오래 삽니다. 남편이 75세에 돌아가시면 부인은 82세까지 사십니다. 7년을 홀로 사시는 겁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가시는 평균 나이는 남편이 73세, 부인이 80세입니다. 대부분 70대에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입니다. 하지만 사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 것인지, 언제쯤 그 시기가 올 것인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사주로 볼 때 어떤 경우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게 될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수명이 배우자보다 긴 사주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사주에는 수명이 나타납니다. 장생, 장생, 관대, 관대, 걸록, 건록 같은 좋은 지지가 많으면 장수합니다. 반대로 사, 묘, 절 같은 약한 지지가 많으면 수명이 짧습니다. 부부의 사주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지 보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2세 남편분과 68세 부인의 사주를 봤습니다. 남편분은 장생, 걸록이 많아 수명이 길었습니다. 부인은 약한 지지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부인이 걱정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후 2년 뒤 부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분은 지금도 홀로 사시며 부인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배우자궁, 이충, 이나 형을 받는 사주입니다. 배우자궁은 일지입니다. 일지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이나 형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변화가 옵니다. 이별, 사별, 이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60대 이후 대운에서 일지를 충하면 사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을 때는 이혼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사별입니다. 예를 들어 일지가 자인데 대운의 가 오면 우총, 자오충입니다. 일지가 묘인데 가 오면 마오요총, 묘유충입니다. 70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일지가 이었는데 68세부터 대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산총, 인신충입니다. 이 대운 10년간은 배우자 건강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70세 되던 해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한 달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걸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째, 관성이 약하거나 극을 받는 사주입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관성은 남편을 의미합니다. 정관이나 편관이 약하거나 식상의 극을 받거나 비겁에 가려지면 남편과 인연이 약합니다. 특히 관성이 공망에 있거나 절 같은 약한 곳에 있으면 남편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3세 할머니의 사주를 봤습니다. 띵호어 정관이 하나 있었는데 공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식신상관이 강해서 관을 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갈 수도 있으니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분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2년 후 남편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번째, 재성이 약하거나 극을 받는 사주입니다. 남성의 사주에서 재성은 부인을 의미합니다. 정제나 편제가 약하거나 비겁의 극을 받거나 관살에 빼앗기면 부인과 인연이 약합니다. 특히 재성이 공망이거나 약한 지지에 있으면 부인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부살이나 고진살 같은 흉신이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신살은 홀로됨을 의미합니다. 과부살이 있으면 여성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신살이 있으면 외롭게 살 운명입니다. 특히 이런 신살이 배우자궁이나 배우자성과 함께 있으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섯 번째, 월령이 배우자를 극하는 사주입니다. 월령은 매우 힘이 강합니다. 월령의 오행이 배우자성을 극하면 배우자가 약해집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운에서 배우자성이 극을 심하게 받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특정 대운에서 배우자성이 강한 극을 받으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대운에서 상관이 강하게 오면 상관경관이 됩니다. 이때 남편에게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세운에서 삼형이나 원진 같은 흉작용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이런 해는 배우자에게 위험합니다. 특히 인스선 삼형, 저슈웨이 삼형 같은 것이 배우자궁과 관련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주에 이런 표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가 먼저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도 있고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위험할까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시기는 대운이 바뀌는 해입니다. 대운 전환기는 큰 변화가 옵니다. 60세, 65세, 70세, 75세처럼 5년이나 10년 주기로 대운이 바뀔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 모두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위험 시기는 일지를 충하는 대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궁이 충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변화가 옵니다. 이 대운 10년간은 배우자 건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시기는 배우자성이 극을 받는 대운입니다. 여성의 경우 관성이 극을 받는 대운, 남성의 경우 재성이 극을 받는 대운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시기는 나이로 보면 70대 초반입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은 72대 75세, 여성은 78대 82세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부가 함께 건강을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시기는 세운에서 흉작용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충, 형, 해, 파가 일어나는 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운도 나쁜데 세운까지 나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해는 여행도 자제하고 큰 행사도 피하고 건강에만 집중하십시오.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5년 전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나도 남편 따라 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과부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본인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더 자주 만나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주 얼굴만 봐도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게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외롭지만 견딜만해요.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려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74세 할아버지는 2년 전 부인을 잃으셨습니다. 부인이 69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부인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밥도 부인이 해주고 빨래도 부인이 하고 병원도 부인이 데려가 주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밥을 어떻게 하는지,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결국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독립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배우셨습니다.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 밥 짓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청소도 직접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었습니다. 빨래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할아버지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살아있을 때 배워둘 걸 그랬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요. 이제 사별에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언젠가는 이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부 중 한 명은 먼저 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조금은 덜 힘듭니다. 두 번째,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평소에 표현하지 않다가 세상 떠나면 후회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세 번째, 경제적 준비를 하십시오. 혼자 남았을 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십시오. 통장, 부동산, 보험, 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부가 함께 파악하십시오. 배우자가 먼저 가시면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두십시오.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네 번째, 생활 능력을 길러두십시오. 특히 남성분들이 중요합니다. 요리, 청소,
빨래, 장보기, 이런 것을 배워두십시오. 부인이 살아계실 때 함께 하십시오. 남자가 왜 이런 일을 해 하지 마십시오. 혼자 남았을 때 이런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배우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만드십시오. 취미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롭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생존의 버팀목이 됩니다. 여섯째, 건강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특히 위험한 시기에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십시오. 암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함께 운동하십시오. 산책도 같이 하고 수영도 같이 하십시오. 건강한 식단도 함께 실천하십시오. 일곱째, 법적 준비를 하십시오.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도 의논하십시오. 장기 기증, 유체 기증 같은 것도 본인의 뜻을 밝혀두십시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면 남은 사람이 덜 혼란스럽습니다. 여덟째, 신앙이나 철학을 가지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종교가 있으시면 신앙에 의지하십시오. 없으시면 명상이나 철학 공부를 하십시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아홉째, 자식들과 대화하십시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이렇게 해줘 하는 것이 무섭고 꺼려지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연명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열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의 삶을 미리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누구와 지낼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이제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슬픔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십시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보통 1년 정도는 극심한 슬픔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급하게 빨리 잊어야지 하지 마십시오.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립되지는 마십시오. 처음 몇 달은 혼자 슬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셋째, 새로운 일상을 만드십시오. 배우자가 있을 때의 생활 패턴을 바꾸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배우자 생각만 더 많이 납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바꾸거나 산책 코스를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넷째, 자식에게 의지하되 부담 주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자식 집에 눌러앉지 마십시오. 자식도 본인의 삶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전화는 매일 해도 좋지만 짧게 하십시오. 슬픈 이야기만 늘어놓지 마십시오. 자식이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섯째, 친구를 만드십시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경로당, 복지관, 교회, 절, 이런 곳에 나가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드십시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십시오. 여섯째,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단순히 시간을 때우지 마시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봉사활동이 좋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본인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배움도 좋습니다. 노인 대학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글쓰기도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추억을 글로 남기십시오. 자서전을 쓰십시오. 이런 활동이 삶에 의미를 줍니다. 일곱째, 건강을 더욱 챙기십시오. 혼자 남으면 자칫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혼자라도 제대로 차려 드십시오. 라면이나 김치만 먹지 마십시오. 운동을 계속하십시오. 아침 산책은 꼭 하십시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망가집니다.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배우자를 잃은 후 1년 이내에 남은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여덟째, 재혼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70대, 80대 재혼이 요즘 많습니다. 외로움을 함께 나눌 동반자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 문제는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재혼 전에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십시오. 아홉째, 배우자를 추억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진을 보는 것도 좋고 무덤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는 것, 하루 종일 사진만 보는 것, 방을 그대로 놔두는 것, 이런 것은 집착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열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너무 힘들면 상담을 받으십시오. 복지관이나 정신건강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주에 나타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헤어질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도 삶은 계속됩니다. 슬프지만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하늘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배우자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헤어지는 날이 온다면 슬프지만 잘 견디시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면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